오타니 쇼헤이의 50-50 달성. 100년이 훨씬 넘는 메이저리그 역사에 시즌 50-50 기록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타니가 몸을 담고 있는 구단 바로 LA 다저스인데요. 우리에겐 박찬호, 류현진 선수의 전 소속팀으로도 친숙하잖아요. 두 번째로 들어갈 라커룸 바로 LA 다저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선수가 박찬호 선수였고, 박찬호 선수의 소속팀이 다저스였기 때문에 거의 국민구단 비슷하게 된 상황이 아닌가. 98년, 99년 이 시기는 대한민국이 IMF를 맞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박찬호, 박세리 이 선수들이 IMF를 극복하는 상징과도 같았고요. 여기에 플러스 류현진이라고 하는 선수가 또 다저스에서 오랜 동안 에이스로 활약을 하게 되면서 진정한 국민 구단이 됐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의 스포츠 구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장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던 적이 있는 미래 에이스인데요. 이 선수가 지금 다저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한 3, 4년 뒤쯤에는 LA 다저스의 메이저리거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저스와 대한민국의 인연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LA 다저스는 오랫동안 오말리 가문이 소유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팔았는데, 팔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서 새로운 구단주를 찾아야 되는 공개 입찰을 했거든요. 대부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인수 금액이 워낙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컨소시엄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서로 견제를 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컨소시엄에 대한민국 기업인 이랜드가 참여를 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컨소시엄의 1차 관문을 통과한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은 당시에는 매직 존슨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팀으로 구단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박찬호 선수를 통해서 LA 다저스가 대한민국에 확실하게 알려진 데다가 LA라고 하는 지역이 대한민국 교민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LA 다저스를 잡게 되면 LA의 한인들을 상대로 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랜드 그룹이 LA 다저스 인수에 참여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분 참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구단을 직접 인수하려던 시도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 1위가 삼성, 2위가 이랜드였어요. 미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중견 기업, 스포츠 마케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구단이었는데요. 굉장히 꽉 먹고 알 먹고인 것이, 다저스 구단을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의도적으로 알렸건 아니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됐건 간에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투자한 돈이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 대비 엄청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 구단 인수에 참여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수까지 이어지기에는 장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를 확보했더라면 드러날 수 있는 효과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1구단주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선수의 영입이 좀 더 활발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도 지금보다 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투자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다. 한국투자공사가 직접 투자에 나섰는데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이래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이랜드는 민간 기업이니까 괜찮지만 공사에서 이렇게 나서는 거는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하려고 하나. 첫 번째는 이랜드와 마찬가지로 인수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이 아니라 공사에서 외국의 야구단 인수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국민의 세금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랜드 같은 경우는 뭐 투자해서 망한다 하더라도 뭐 개인이 손해를 보면 끝나는 거지만, 이것은 국민의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에 좀 더 거세게 반대 열풍이 일어났을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A 다저스는 성적과 관계없이 메이저리그에서 뉴욕 양키스와 함께 가장 매력적인 구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인수전에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더더욱 매력적인 구단이 됐습니다. 우승 후보 영순위로 꼽히는 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야구는 내셔널 패스타임이라 그래서 여가를 즐기는 그런 개념이고 국민적인 소풍의 수단, 노는 방법이거든요. 미국의 야구단들은 이 자체로 흑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계권이 전국 단위 중계권이 있고 그 지역 중계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중계권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야구단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 자체로만 따지면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구단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명예이거든요. 얼핏 보면 돈을 많이 내게 되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미국은 가장 많은 액수를 써낸 기업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단주의 문화는 어떻고 배경은 어떻고 여러 가지들을 다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야구단을 인수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이것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가 닌텐도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시애틀 메리너스는 일본 닌텐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그 지사가 갖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조금 다르고요. 구단 인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마케팅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한민국에 첼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던 시절에 삼성이 유니폼 스폰서, 메인 스폰서로 참여했던 것이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었고요. 마케팅 열풍이 삼성의 성공을 통해서 최고조에 달했다가 조금 주춤했던 측면이었는데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측면이 지금 존재하고 글로벌 스포츠가 예전에 비해서 대한민국에서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올림픽이라든지 몇몇 종목에 집중됐다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숫자 자체는 굉장히 적을지 몰라도 마케팅적인 측면에 있을 때는 고관여층이거든요. 넥센 타이어가 EPL 구단을 후원하고 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메인 스폰서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이 축구는 워낙 세계적인 인기 스포츠이고 유럽이나 남미 시장을 노리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축구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좀 더 앞으로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고 대한민국 기업들도 유럽이라든지 미국, 남미에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